오늘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신재생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석탄의 특징부터 알아보면 산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중이 가장 높죠. 산업용으로는 보통 제철 공업용으로 해가지고 제철 공업의 원료로 쓰이기도 하고요. 연료로 쓰기도 하고 발전용으로도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게 됐냐? 산업혁명기의 증기기관에 연료로 이용되면서 빠르게 소비가 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화석에너지 중에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화석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연소시에 태웠을 때 대기오염무지 배출량이 이 나머지 두 개의 자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석탄은 고기 조산대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습겠지만 나는 고기를 먹을 때 이거 함께 먹지 기억나죠? 에팔레치아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 다음 우랄 산맥, 그 다음 스칸디나비아 산맥 마찬가지로 고기 조산대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석탄이 많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국제이동 같은 경우에는 화석에너지 중에서는 편지성이 작은 편이에요. 즉 어느 나라에나 석탄은 대체로 있는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석유랑 다르게. 그래서 편지성이 작다 보니까 생산량 대비했을 때 국제이동량도 적은 편이다. 그냥 생산한 다음에 그거를 자국에서 소비하면 되니까 굳이 수입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렇게 편지성이 작다 보니까 적은 편이다. 역시 이 자원 파트에서는 이 도표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들을 꼭 핵심 키워드가 되는 나라들을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 다 외우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석탄은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그리고 소비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산량 비중을 보면 중국 1위, 인도 2위인데 특히 중국이 거의 절반 이상을 석탄 생산량 차지할 정도로 석탄 생산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는 좀 세트로 갈 때가 좀 많죠.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되냐? 중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위권 안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 즉 생산은 많이 하지만 수출은 순위권 안에 들지 않습니다. 석탄에 수출하면은 호주를 떠올리면 돼요. 호주는 또 뭐가 있죠?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래서 이쪽에서 많이 생산돼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입량의 비율을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석탄 수입을 많이 하냐? 지금 물론 중국이 1위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모두 수입 1위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 기억하면은 이건 키워드가 되긴 어렵겠지. 그리고 인도 3위 인도로 기억하기에는 인도는 석탄도 석유도 수입량 3위거든요. 그래서 인도로 기억하기보다 이 2위 일본으로 기억하는 게 제일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2위에 있다, 수입량 2위에 있다 그러면은 석탄으로 가면 되겠죠. 우리나라도 석탄이 있긴 하지만 수입량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소비량 볼게요. 소비량은 역시 지금 수출을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생산을 하는 만큼 소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절반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 역시 2위 생산도 많이 했던 인도 역시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기 어렵다. 심지어 중국이랑 인도는 수출을 적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입도 많이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생산을 아무리 많이 해도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석유를 보겠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서 소비량이 급증됐냐? 19세기에 내연기관이 발명됐어요.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연료를 태워가지고 열 에너지를 기계 운동에서 바꾸는 기계 장치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익숙한 건 바로 자동차. 우리가 석유로 휘발유 들어갔죠. 이 석유,
석유, 뭐 휘발유, 경유 할 것 없이 이 석유로 자동차를 굴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소비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위가 비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이 석탄, 그리고 다음에 배울 천연가스, 에도 이 비에너지가 이 도표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럼 이 비에너지가 뭐냐? 비에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석유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석유를 연료, 즉 에너지로 쓰지 않고요. 에너지로 쓸 때는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경우죠. 그 자동차를 굴리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비에너지라고 하는데, 석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석유화학 공업 들어봤죠. 그래서 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즉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석유로 플라스틱 만들거든요. 석유에서 추출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뭐 석유 일부에서 뭐 섬유를 만든다든지 나일론, 뭐 폴리에스터 다 석유를 이용해 가지고 만듭니다. 뭐 화장품도 일부 성분이 석유에서 유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아닌 재료, 원료로 쓰는 경우를 보통 비에너지라고 한다. 그 정도 용어가 생소해서 한번 설명해 봤고요.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의 1위가 바로 석유였었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수출량 비율이 높아서 서남아시아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서남아시아 국가죠. 그래서 이쪽이 수출량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근데 분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세가 불안하다, 여러 일들이 있으면 석유값이 올랐다가 오르는 경우,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많죠. 그럼 어디에 많이 분포하냐? 석유는 신생대 지층에서 분포하고요. 특히 배사구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사구조는 습곡 지층에서 볼록하게 솟아오른 부분, 습곡은 휘어져 있는 거죠, 땅이. 근데 땅이 휘어졌을 때 솟아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을 배사라고 해요. 배사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푹 파있는 곳을, 이렇게 내려앉은 곳을 배사와 향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배사는 볼록하게 솟아오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를 생각하면 돼. 배가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 배사 구조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이 매장량이 많은 경우가 이 배사 구조에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석유는 세트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석유랑 천연가스가 둘 다 많은 국가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무조건 석유가 있다고 천연가스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둘이 세트로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계 매장량의 거의 50%가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 연안 지역에 분포한다. 페르시아만은 뭐냐? 여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페르시아만, 이름이 페르시아만입니다. 만은 바다가 육시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만이었죠. 이 만의 이름이 페르시아만입니다. 이쪽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석유는 특정 나라에만 보통 있는 편이어서 지역 편집성이 커요.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필요로 하는 국가는 많은데 묻혀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볼게요. 국가별로 생산량 비율. 의외로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석유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나? 네,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만 수입량 2위에 있죠. 즉 그만큼 석유를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요. 물론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은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또 여기 러시아도 또 있죠. 아까 3위였던 러시아는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이라크, 이런 서남아시아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아랍에미리트, 이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수르가, 우리가 석유 부자들 많이 했잖아. 이 사우디,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모두 서남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나온다, 수출량으로 나온다, 바로 석유로 연결하면 됩니다. 다음 수입량을 보면은 미국, 중국, 인도, 아까 1, 3위 석탄 똑같았죠. 중국, 인도였죠. 그래서 미국이 2위에 있다. 그러면은 석유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천연가스 보겠습니다. 천연가스는 산업용, 가정용 이렇게 좀 아까 다른 두 자원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쓰이는 편이죠. 근데 산업용은 주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거 발전을 위해서, 가정용은 난방에 이용되는 편이고, 이 가스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얘는 기체예요, 기체. 그래서 왜 예전부터 쓰이지 못했냐면 기체를 다른 나라로 옮기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기술이 발달했죠. 냉동 액화 기술. 냉동 액화 기술은 말 그대로 기체를 얼려요. 그럼 뭐가 되냐? 액체가 됩니다. 그럼 액체 상태로는 운반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이 수송선 이렇게 액체가 된 이런 LNG 수송하는 배를 이용해서 수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화가 되면서 운반과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소비량이 급증했고요. 이름부터 천연 느낌에서 알 수 있듯이 석탄 석유에 비해서 태웠을 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은 편이다. 그 다음에 매장 분포를 보면 신생대학가 배사구조에서 석유랑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배를 통해 가지고 이 수송선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하고 육상 구간에서는 배를 꼭 타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 파이프라인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가지고 이동시키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별 생산량 비중을 볼게요.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근데 아까 석유도 1위 생산량이 미국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2위. 물론 석유도 생산량 3위가 러시아였어요. 근데 아까 여기 보다시피 이 신생대칭 배사구조에 석유랑 함께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석유랑 석유랑 천연가스가 같이 많은 국가가 많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아까 석유에서는 3위였지만 이 천연가스에선 2위. 그리고 천연가스 키워드로는 보통 러시아를 많이 기억을 해두면 좋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은 또 천연가스는 생산도 많지만 수출도 많이 하네요. 그리고 2위는 러시아가 계속 나오죠. 상위권에. 물론 석유도 2위 수출량 2위가 러시아긴 했습니다. 국가별 수입량으로 보면 또 중국이 1위야. 그래서 중국은 키워드가 되기가 어렵고 2위를 기억을 하면 되겠네요. 독일이 나온다. 그러면은 천연가스를 기억하면 되겠죠. 소비구조 변화를 보면은 지금 석유, 천연가스, OECD 국가랑 비OECD 국가 이렇게 비교로 되어 있어요. OECD는 선진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얘를 OECD라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모인 그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몇몇 선진국들이 모인 기구. 근데 보면 석탄을 한번 볼까요? 석탄 같은 경우에 OECD 국가는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비OECD 국가는 폭발적으로 석탄 소비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원자력. 원자력은 우라늄이나 플라토늄의 핵 분열 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원자력 이렇게 발전을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적은 양의 에너지원으로 적은 양의 우라늄 같은 경우로도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오염물질을 화력발전에 비해서 더 적게 배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방사능 노출,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반대파들 보면은 이렇게 방사능 노출 위험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사능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 나라의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노출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지진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되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땅이 안정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국가에서 주로 원자력 발전이 있고요. 또 냉각수가 풍부한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냉각수가 뭔가를 냉각시켜주는 물이잖아. 왜 필요하냐면 이 핵 분열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열을 반드시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을 식히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한데 이 냉각수를 주로 뭐가 하냐? 바다가 해요. 그래서 바다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대부분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을 보면, 물론, 미국이 많은 차지를 하고, 중국이 이번에는 다른
것과 다르게 또 뭐 2위에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키워드로 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프랑스로 기억을 하라고 하고 싶거든. 그래서 국가배 생산의 비율 프랑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상위권은 그 원자력으로 연결시키고 국가별 전력 생산에서 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로 봤을 때 1위가 프랑스. 프랑스는 전기 생산의 63%를 지금 2022년 기준에 그 원자력 발전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